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네, 오늘도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파이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픽은 무엇인지 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돌아왔고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선 조금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 팔고 있네요. 네, 오늘도 계속적으로 개인이 조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를 때마다 좀 개인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느꼈는지 일단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매도분을 이제 기관이 요즘에는 좀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는 그 코스닥이 1위였죠, 매수세가. 제가 많이 돌아왔네요. 네, 570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전히 코스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일단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대외 환경이 불안 요소가 아직도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장이 안 올라가기에는 뭔가 이런 뭔가 아직 정적인 상태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또 정책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쪽에 맞물려 있는 코스닥 쪽이 좀 조금 더 흐름이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좀 코스닥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양매수네요. 이렇게.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급 파이터 시작해볼게요. 라운드 1 하시죠. 라운드 1, 파이트! 네, 외국인은 남해화학 그리고 기관은 현대제철을 사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 수혜주대 철강주 있네요. 네. 지금 장세를 보면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죠. 뭐 남해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또 철강주가 대체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둘 다 뭐 일단 실적 개선은 일단 한두 분기 정도는 이제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좋지만 한 종목을 픽한다고 합니다. 과연 남해화학과 현대제철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송동현 대표의 픽은? 네, 외국인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해화학. 일단 철강주보다는 좀 비료주가 낫나 봐요. 네, 일단은 이제 확실하게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남해화학이 좀 엿보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비료 관련된 이제 기업이죠. 지금 이제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도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료 자체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료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남해화학 같은 이 비료의 매출 구성이 40%나 되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네.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시황이 좀 좋아질 때는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도 그 전쟁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급이 원활히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이 원자재 공급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기존에 생산이 부족했던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공급을 확대를 해서 이 수요를 맞추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비료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철강보다는 비료주가 확실하게 좀 실적 개선이 일단 되는 흐름들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말씀대로 전체 매출에서 남해화학이 비료 제품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만큼 주식도 비중이 큰 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시황이 좋아지고 있는 사업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료 업종의 거의 대장주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 남해화학 투자 포인트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몇 달간 부침이 있다가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에 진입을 한 것 같거든요. 오늘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양봉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게 봤을 때보다 가격이 좀 더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규 매수 관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거든요. 네. 제가 올 때보다 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이렇게 막 들어가기보다는 매수를 자제하고 좀 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그래서 일단은 12,000원 이하 정도에서 일단은 분할 매수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흐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라인대가 그 단기 고점이잖아요. 단기 고점인데 오늘 강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이 단기 고점을 벗겨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단기 추세를 그리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가격적으로 보는 게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목표가가 제가 13,000원을 잡았는데 지금 거의 13,000원에 다다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업해서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 오.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이 라인대, 거래가 시작되는 이 라인대에 손절 가격을 맞춰서 1,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이었습니다. 조정시 매수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5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매수해 가고 있는 남해화학이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과연 두 번째 라운드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파이트! 네, 역시나 글자 맞추기의 달인입니다. 더네이처홀딩스 네. 의류주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네요. 네. 7글자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쁘네요. 네. 일단은 뭐 의류주도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네. 브랜드를 가진 이제 옷을 판매를 하는데 당연히 이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요. 네. 근데 좋았다가 좀 잠깐 조정받고 다시 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좀 죽은 종목이었는데 네. 갑자기 조금 이제 그 플라스틱 부족에 대한 수요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힌트를 드린다면 좀 더 새롭게 보여지는 좀 더 새롭게 보여지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새롭게 보여지는 종목이라고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승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송동현 대표의 픽 라운드 2 승자는요. 네, 두 번째 승자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왜 어떤 게 새로울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좀 멈춰 있다가 네. 시세가 그렇게 나지 않다가 시세가 새롭다. 그렇죠. 최근에 새로운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기관 매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에서 기관이 아주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플라스틱 교역도 현재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플라스틱마저도 역시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교역 타격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판매하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또 앞서 그 남해화학과 비슷한 관점인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Q도 증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우려가 아니라도 2021년도 작년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또 그 담보가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장기적인 어떤 수익원은 바로 이 모빌리티형 고기능 소재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약간 경량화 관련된 자동차를 경량화 시켜야 연비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고기능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틱 수급 차질에 따른 수혜 그리고 전기차 이슈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코오롱 플라스틱도 좀 오랜 기간 부침을 겪었고 너무 늘어지는데 시세가 새롭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상향 이제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린 자리가 이렇게 이게 장기적인 부침을 겪다가 이동 평균선이 모이는 게 보이시죠? 모이면서 이런 가격대에서 드디어 이동 평균선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매수 지점이 포인트나 이제 수급 파이터상 수급이 잘 들어오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장세의 어떤 수급은 단기적인 정고점을 벗겨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리 자체가 이제 막 추세를 벗겨나가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수익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500원 라인대 미만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하는데 좀 약간 낮아 보여서 14,000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이 라인대가 깨지면은 이제 당연히 수급이 많이 출회를 합니다. 11,000원 라인대 손절 가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코오롱 플라스틱도 외국인과 기관 두 수급의 주체가 또 들어오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14,000원에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라운드까지 모두 보셨고요. 마지막은 송동현 대표의 픽입니다. 과연 우리 파이터는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라운드 3 열어보겠습니다. 파이트! 네,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였습니다.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수많은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 종목인 이유가 뭘까요?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네. 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종목으로 저는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성광밴드도 이따가 기술적 위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오늘 수급이 강하면서도 자리 자체가 좀 새롭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내용은 이 LNG를 이제 어제 우리 삼성중공업 했었잖아요. 네. 삼성중공업이 LNG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선박이 수주가 많아진다라는 관점이면 성광밴드는 당연히 이 조선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선이 잘 되면 성광밴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배관 자재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LNG 증설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등등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LNG 프로젝트가 수익을 받으면 성광밴드가 당연히 납품할 곳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중기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펀디멘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로이 스틸이라고 해서 이 스틸을 철강이 지금 알로이 스틸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조기에 수입을 다 완료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알로이 스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 수입을 잘 해왔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 소재를 조기 확보를 통해서 납기에 충족을 할 수 있다. 즉 공급단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들도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성광밴드는 이러한 그 펀디멘탈을 지니고 있고 지금 PBR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싸다. 현재 시점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실적주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증설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성광밴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모멘텀들이 주가에 좀 어디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이 121선 라인인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선에서 어때요? 오늘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8,850원 라인에서 그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9,2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요, 요 라인대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8,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였습니다. 목표가는 9,200원에서 10,000원까지, 손절가는 8,1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찝어드린 만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송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